이번 주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주말 검찰 출두일 겁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동안에도 검찰 출두 대비에 집중한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내내 특별한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는 토요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저희 TV조선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응해온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1일 권리당원에게 설 인사차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는데요. 여기에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생의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이딴 검찰 소환 통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전원에게도 설 인사 겸 전화를 걸어 하나된 마음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분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주셔서 했는데. 저도 받았어요. 설 연휴 잘 보내고 올해도 참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잘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이 대표는 연휴 직후인 내일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와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투쟁 기조를 강화하고 당내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철험회에는요,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이들을 하고 검찰 대응 전략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험회에는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김용민, 이수진, 최강욱 의원 등 법률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내일 이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검찰 소환 조사에 맞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요, 철험회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입법투쟁과 장외투쟁 등을 통해 강경투쟁 기조로 전환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결사항전하는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가 내부 결석에 나선 가운데 비명계 의원 30여 명은 오는 31일 민주당의 길 모임에 출범식 겸 첫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또 논의해보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의 길 모임은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이 주축이 돼서 결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8일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연구 포럼인 이 사이제도 공식 출범식을 열면서 역시 이 대표가 아닌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조선일보는 일부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친문계와 비명계의 포럼 구심점을 삼아 이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새 규합 차원 아니냐는 경계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 장외 모임을 결성하는 건 분열의 씨가 될 수 있다. 현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제나 민주당의 길 소속 인사들은요, 친문, 비명 등 이 개파적인 시각으로 모임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길에 참여하는 이원욱 의원은요,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탈당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길은 비명계 모임이 아니라며 일축한 바 있는데요. 사이제 출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고요. 이원욱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한 8개월여 기간이 흘렀는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주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물이 끓기 시작해가지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도착을 할 텐데 예. 이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도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당 요구?
그렇죠. 뭐 민주당 지지도는 그 국민의힘 지지도한테 뭐 그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예. 이런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민주당의 길 토론회 같은 경우는 뭔가 비명계 중심으로 이른바 그래서 뭔가를 견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겁니까? 비명계는 아니고요. 아주 예. 다양하게 이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의 미래의 방향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둘러싸고서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밖에서 나왔던 얘기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점차 이제 가열이 되고 점증이 된다면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어떤 거취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오는 31일입니다.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그런 모임을 지금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지난 18일이었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정책연구 포럼을 내세워가지고 사의제라는 또 그런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민주당 내의 어떤 분열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가 좀 더 분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 지금 지켜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내부의 시각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정당 정치라는 자체가 결국에 집단 지성의 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지금 169석입니다. 169석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겠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어떤 이재명 대표라는 한 사람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당을 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뭘 못했는지, 뭘 못했으면 어떤 부분이 요인인지 이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뭐 연구 모임도 만들고 포럼도 만들어서 좀 가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뭐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이 사법 리스크의 본질 자체를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과연 이 구도가 과연 민주당이 현 정부가 어떤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지율이라든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였다. 저는 민주당의 길이 그런 모임으로 성장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월 11일을 아마 이재명 대표 소환됐을 때 민주당의 길이 그때 잡혀 있었어요. 근데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합니다. 근데 31일이잖아요. 근데 28일 또 혹시 일정이 겹칠까 봐 그게 끝나고 나서 또 31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뭔가 생기면 뭔가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불필요하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안 세력이냐. 그건 아니고 사회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가치와 철학을 같은 공간에 했었던 분들이 모이는 것이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청정회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모임들을 합니다. 왜? 같은 성향과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거를 연결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기를 끝까지 맞추게 되면은 이제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워낙 비판적이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길 거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다음 총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 간의 일종의 새 규합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친명은 친명대로 비명은 비명대로 공천을 바라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속되고 또 본격화되면서 민주당 내의 원심력 이런 것도 좀 가셔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도 기본적으로 그렇고 여기는 이제 586 중심인 것 같고 사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 모임 이거는 이제 친문재인 세력인 것 같고 이렇게 규합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면 철험회랑 빨리 오찬을 하자. 무슨 뜻이냐? 친명계를 이제 결집하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제일 주목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민주당의 길에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이제 그 모일 것 같다는데 30몇 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검찰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성남 FC 그 불법 후원금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국회에 그 체포 동의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35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가결시키자.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정당한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의 길이 35명에서 40명 정도를 확보를 하면은 이게 그 체포 동의안을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할 때 가결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민주당으로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들을 그냥 그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더 긴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드린 이도원 의원의 그 생각은요, 상당히 이제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또 역으로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때 아닌 천원 당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좀 보니까요, 주로 이 대표의 강성 지지 당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그런 분위기던데요. 천원 당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민주당 당대표나 대선, 국회의원 후보 등을 뽑는 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를 하려면 한 달에 최소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야 하는데요. 이를 빗대서 당내 투표권을 갖는 최소 요건을 갖춘 당원을 가리킨 표현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재작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대거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된 바가 있는데요. 해당 논란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 천원 당원을 비하하는 의원들을 징계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습니다. 청원글에서 이제 천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 이렇게 지목받고 있는 사람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청원글을 쓴 작성자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과 김종민, 조응천 의원을 이 청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으로 지목하고 나섰는데요. 실제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천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 동원되는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고요. 이원욱 의원은 이 토론회를 김종민 의원과 공동 주최했고,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강성 팬덤에 떠밀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토론회에서 나온 김종민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00원씩 당비 내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당내 활동에 어느 기준 이상을 하는 이런 당원들이 어떤 경제 행사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1,000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 당원 한 사람의 권리 행사가 일반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왜 우월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 차별성이 좀 분명해지지가 않아서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들으신 대로 김종민 의원 등의 천원 당원 관련 과거 발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서 이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당원을 모욕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천원 당원이 우습냐?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냐며 강하게 질타했고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도 1,000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들을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글 등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개혁의 딸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들어온 뒤에 이 대표를 비판한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 이 당원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갈등들이 1,000원 당원 논란으로 표출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철험회 의원들하고 그 오찬 간담회를 내일 가질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율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검찰 소환 대응 아마 이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의 가장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저 의원이죠. 역시 이제 지금 변호사고요. 저희 방송을 봤는지 22분 전쯤에 그 페이북에 글을 올려가지고서요. 내일 그 모임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지금 소환 앞두고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민생 과제 등을 비롯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설 민심을 해석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 아주 강하게 높였는데요. 이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서 이제 국면 전환을 좀 의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조정식 사무총장 주재로 설 민심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사무총장은 설 연휴 민심은 윤석열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설밥상 최대 화제가 난방비 폭탄과 대통령의 말폭탄이었다면서 민생 문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발언 논란도 꼬집었습니다. 또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도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오전에 나온 민주당의 기자간담회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폭탄이었습니다.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밥 먹듯이 소환 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도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 소환, 막장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에 이어 이제는 검찰 독재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 정치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요, 서면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의 설 민심을 청취했다는데 이재명 리스크는 철저히 빼고 들은 것 같다고 꼬집었고요. 이재명 범죄를 포퓰리즘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잠시 뒤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 주대로 이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전해드린 민주당의 설 민심 해석을 반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연일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검찰 역시 설 연휴를 반납한 채 이재명 대표 소환 준비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위례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설날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두 번째로 소환하는 만큼 정치적 무게감도 큰 데다 국민적 주목도도 높은 사건이라 수사팀이 느끼는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설 연휴 직전이었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받는 것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런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돼서 설 연휴 기간 내내 여야의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네, 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관련 내용도 알려졌는데요. 해당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140여 차례나 언급됐고 승인을 했다, 지시했다는 표현도 1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등과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에 분배 비율을 정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이 지분 절반, 추후 금액으로 따졌을 때 428억 원 상당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김 씨의 주장 등으로 알려져 왔었는데요.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 428억 원 약정설의 실제 승인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못을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대장동 개발은 공익환수 사업으로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설계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과거에 나온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거 맞죠?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다만 김만배 씨 등의 공소장에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또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 측은요. 이익 분배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면서 검찰이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의 증언만으로 무리한 추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 대표 역시 그동안 단 한 푼도 약속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대장동 지분 배분 계획을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이 대표와 검찰의 사실관계 공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혹 같은 경우는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에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 조사할 경우에 거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다음에 실제 이제 기소가 될 경우에 법정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아주 격하게 대립을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도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통역을 하면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의 공익 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김만배 씨의 지분 중 절반을 받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을 하라며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설 연휴 기간에 맞춰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먼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도 했거든요. 네, 하셨죠. 법사위 하면서 질문을 할 때 공소장 제출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제출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월 21일 날 토요일 날 설 연휴가 되는 날 공소장 나오면서 특정 언론이 대대적으로 김만배 일당과 대장동 일당과 이익 배분을 했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하나는 승인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형적으로 언론 플레이인 것이죠. 법사위 자체에서 이 공소장이 흘러나온 거는 제가 볼 땐 정당하게 나왔는데 그 논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자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장동의 설계 내가 직접 했다는 게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면 국민들은 대장동 관련해 갖고는 이재명 대표가 전혀 관계가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당신이 모든 걸 다 했구나.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지 나머지는 격가지거든요.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검찰의 언론 플레이 이런 거는 옆에 두고 몸통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답을 주시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도 공식 반박이 나왔습니다.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주장처럼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통상 절차대로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의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